자, 이번에는 이제 7차 A형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이제 1번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년 개정교육과정 세계사 과목 내용이다. 자,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 지역의 세계의 고유한 특성을 학습하는 한편, 여기 잠깐, 자, 각 지역의 이제 세계가 접속하고 이루어진 기업 등의 상호 연관성을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구성했다. 자, 여기 기억은 교류와 갈등 관련된 내용이야. 교류와 갈등. 예. 그래서 교류와 갈등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류와 갈등의 키워드는 예전에 그 09년인가요? 네, 09년 교육과정인가? 거기에서 한번 또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집어넣고 한번 키워드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전에 인류가 추구한 인권, 평화, 민주주의, 생태환경 등 오늘날 보편적 가치들이 세계 역사 속에 탄생한 뭐뭐임을 확인한다. 자, 여기에 대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걸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그 뒤에 세계사 교과 협의로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가까이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영국의 종교개혁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볼게요.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공통된 법을 쓰시오. 그리고 기획이 공포된 시기 때 왕실 재정 확보 정책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기획에 공통된 것은 뭐냐면 수장법이야, 수장법. 그래서 수장법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헨리 8세만 공부하는 내용이 있지만, 헨리 8세 외에도 엘리어스 1세가 또 수장법을 공부했어요. 예, 그 중간에 메리 여왕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카토를 돌려놨기 때문에 엘리어스 여왕이 이제 수장법을 공부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왕폐하라는 말에서 이제 엘리어스 여왕이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둘 다 수장법을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기획 때 이제 수장법에서, 그러니까 헨리 8세 수장법 당시에 왕실 재정 확보 정책, 그래서 해산된 수도원 등 토지와 재산을 왕실 재정으로 흡수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면 다음은 어떤 이슬람 왕조에 관련된 자료이다. 기읒의 왕조를 이제 써보고 니은에 뭐냐면 칭호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적군의 거침없는 말바꿈 소리에 지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원모제국 형제는 오직 건관 테오도시 성벽에 위주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왕조는 어떤 비잔틴 왕조죠.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는 거는 위치상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있잖아요. 이 콘스탄티노플의 이제 그 위쪽에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만 좀 알면 요게 누구 황제 어떤 그 왕조인지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상당히 비잔틴 제국을 괴롭혔죠. 그때 이제 셀주크 투르크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자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죠. 투르크리 베그 이 사람이 셀주크 투르크의 이제 창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게 자신의 칼을 내주며 이르되 나는 종교의 수호자이고 그대는 검으로 이 종교를 지키는 자다. 그러니 이 종교의 검이 되라. 그래서 니은은 칼을 받들어 술탄의 지위를 받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니은 표시를 잘못해 놨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잘못해갖고 요게 니은이 여기가 니은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여기가 이제 투쿨 배그거든요. 예. 제가 잘못 체크를 했거든요. 나중에 수정할 때 올릴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다. 그래서 슐탄이라는 친구를 이제 받으면서 이때부터 칼리프가 이제 뭐냐 술탄 예전에 정치와 그 종교를 다 그 뭐냐면 아울렸는데 이때부터 술탄은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프는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재정일치에서 재정 분리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잠깐 여기다가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술탄의 의미가 나와 있죠. 통치자, 권위를 뜻하는 말로써 이슬람 세계의 세속 권력 소유자이자 칼리프의 수호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 관련된 사료도 한번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보면
그 슐탄 칭호 획득 과정에 관련된 사료죠. 예. 이 투구베그가 이제 박을 입성해서 슐탄 칭호를 받았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가면 이제 그 셀주크 왕조하고 비잔틴 제국의 싸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사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만지케르트 전투가 있어요. 요거 좀 외워두세요. 1071년에 일어난 전투인데 이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전투군요. 요 만지케르트 전투를 해가지고 소아시아 반도를 이제 비잔틴 제국이 셀주쿠트한테 그 넘겼죠. 예. 그러면서 그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잔틴 제국이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르반 2세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함으로써 오르반 2세가 이제 크레노몬 공의회를 통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투가 만지케르트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 꼭 전투 이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서양사 개론에도 그 만지케르트하고 나와 있지 않고 한글로 그 옆에 따옴표 쳐놓고 가로쳐놓고 만지케르트라고 해서 적어놨어. 예. 그때 한글로 적어놨나? 예. 하여튼 그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비잔틴 제왕해갖고 좀 관련된 사료들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은 구한말 관련된 건데 의병운동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 그냥 교과서 사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경고 팔도 여름을 했던 사람은 유인석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아마 을미사 의병하고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창의경문에 갖고 여기 뭐 종이조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을사조약 관련된 내용이니까 을사의병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건 체익형 같은 거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병을 토벌하기 위한 어떤 그 작전명 관련된 내용이 여기 디귿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남한 대토별 작전이에요. 남한 대토별 작전. 그래서 디귿의 작전은 남한 대토별 작전 1909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한 대토별 작전은 호남 지역의 의병 활동이 가장 활발하니까 이걸 호남 지역의 의병을 아주 없애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했다. 이때 남한 대토벌 작전은 그 당시 의병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작전명, 일본의 작전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남한 대토벌 작전 내용이 그 명칭 쓰는 것이 공사년 기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내용을 이제 좀 보면 그 밑에 남한 대토벌 작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정미의병 끝나고 나서 1909년에 이제 했던 이런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초토화와 상강 작전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조선의 이제 정조에 관련된 자유다. 그래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이제 작성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자, 보통 탕평 정치하면 영조의 완론 탕평, 그 다음에 또 정조의 중론 탕평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영조의 그 탕평 정책은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지금까지 뭐 완론 탕평 시기 때 뭐 법전 이름을 쓰시오. 영조가. 뭐 속대전 뭐 그 정도 이제 연관돼서 이제 좀 나왔고 주로 이제 정조의 개혁 정치 부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전에도 아마 기출에 한 두세 번 언급됐고요. 자, 그래서 정조의 개혁 정치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정조실록에 있는 내용들 이제 한번 내봤는데 자, 가자료의 내용을 고려해서 정조의 인재 등용 방식 기준은 어, 인재 등용 방식의 기준을 서술해보고 글자가 빼졌네요. 기획의 정치적 의미를 어, 써볼까? 그래서 나의 뜻은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런 걸 그렇다고 할 뿐이다. 이게 왜 어, 옳은 거가 그런 것을 명확히 하는 사람 이걸 이제 줄롱탕평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충과 역을 명확히 구분하되 분당을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자기 의견 뚜렷하게 하는 옳고 그름 뚜렷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자들만 등용한다. 이 줄롱탕평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획의 정치의 의미는 뭐냐면 의리를 밝히고 정사를 이끄는 이는 신하가 아니라 왕이다. 자, 이때 이제 영종조 시대 때, 또 숙종이나 이런 시기 때 막 의리론이 많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 의리론이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야. 근데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누가 내리냐? 신하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리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시민왕국사에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있는데 여기 이제 관련된 근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사료를 찾아서 이 문제를 내봤거든요. 예.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은 요청하신 이미지 속 본문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3. 정조는 즉위 후 선왕인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겠다고 천명했다. 영조가 전국의 안정을 위해 명분과 의리의 절충을 시도했다면 정조는 진정한 의리의 바탕을 둔 탕평을 표방했다는 차이가 있다. 즉 정조가 추진한 탕평은 충과 역획을 명확하게 구분하되 붕당을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충성스러운 자만을 등용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충은 왕에게 충성하는 자만을 등용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의리를 밝히고 정사를 이끄는 이는 신하가 아니라 왕이고 신하는 이에 따라야만 충이며 군자라는 입장을 가졌다. 예. 시민 한국사 1권 458.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의리론에 입각한 이제 그 뭐냐면 인지 성발 방식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봤고요. 자, 그냥 니은에 관련 운동을 써보고 딕에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교지를 내리기를 문체가 바르지 못하는 못함이 오늘의 이르러 그를 닫았다. 근래 문체 격식이 오직 폐간 소설, 네, 폐간이야. 네. 폐간이라는 게 폐간 소설 누가 지칭하면 박지원의 열화일기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폐간 수술 지향하면서 무식한 소인배들이 이를 따르고 흉내내고 있다. 그래서 이는 말이면 정확, 성리학이 어두워지고 사설이 타오르게 된다. 내가 이걸 바로잡겠다. 이게 반정이라는 것은 이게 반반자의 의미가 아니죠. 여기 반자는 이건 도일길 반자, 원래 가지고 있는 걸 같이 이제 되돌릴 반자죠. 그래서 정을 원래 잘못된 걸 다시 바로잡겠다. 그게 반정이에요. 도일길 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조 반정, 중종 반정할 때 이 반대의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 번씩 한번 들어봤을 거야. 요 관련된 운동은 그 당시 문체 반정 운동 이렇게 이제 문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겠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것이 이제 폐간 소설 관련된 건데 요거와 관련돼서 박지원의 이제 연화일기들 이제 이렇게 딱 타겟으로 해갖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 반정 운동은 뭐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그런 걸 것도 있겠지만 좀 정치적으로 이제 있는 것도 있어요. 남인들이 그 당시 특히 근기 남인들이 천주교 신자도 많고 천주교 호의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반대편이 이제 뭐 노론에서 계속 비판이 이뤄지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박지원이 노론계통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성리학을 어지럽히는 그 문체를 쓰지 않냐. 그래서 이걸 일종의 뭐냐 문체 반정 운동을 통해서 일종의 서론 남인들의 어떤 카톨릭의 어떤 친카톨릭의 어떤 성향을 대한 비판을 좀 덮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서 이슈를 덮으려고 했던 좀 물타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뭐냐면 정치 성격도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 반정 운동 관련된 내용도 그 시민한국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돼서 잠깐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 그 밑에 이제 잠깐 이제 중론탄평 관련된 의리론 관련된 내용인데 영조의 완론탄평과 정조의 중론탄평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리의 주제를 이제 자기가 하겠다. 시시비비는 너가 하는 너희들이 하는 거지. 그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체 반정 운동과 폐간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정조실록에 그 관련된 이렇게 있고 폐간이란 말이 여기 있죠. 폐간은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수집해서 낮은 관리라는 뜻인데 이를 용어 확장해서 정통 유교가 아닌 그 비공식적인 잡son 글 이런 것들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체 반정 운동은 아까 얘기했지만 문체를 단순히 바로잡는 순수한 문학 운동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이런 이제 뭐냐면 남인 세력들을 좀 보호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조의 이제 정책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는 정책 개혁 부분 외에도 정치 사상이라든지 그 당시 정치 역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시험 문제 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 냈으니까 요거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은 사용자가 요청하신 내용을 가공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전문입니다. 또한 개념들입니다. 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와 상세한 해설을 제시해드립니다. 1. 우이, 준론탕평과 와 왕이 주도하는 의리, 이미지. 의리를 밝히고 정사를 이끄는 이는 신하가 아니라 왕이다라는 내용은 아버지 영조의 완론탕핑을 넘어선 정조만의 준론탕평핑을 아버지가 아니라 상징합니다. 할아버지예요. 예, 제가 북론탕 당의 잘못했습니다.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각 북랑에서 온건한 인물들을 골고루 등용하는 타협과 균형의 정치였습니다. 준론탕평, 정조, 분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왕의 기준, 즉 충과 역이라는 준엄한 춘 잣대로만 인재를 평가하겠다는 왕권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이때 충과 역을 판단하는 기준, 즉 의리의 최종 결정권자는 신하부가 아니라 오직 왕 자신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주요 사료, 정조실록 및 홍제전서, 정조어제.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자신의 정치 철학을 유는 왕의 교서를 통해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오픈 쿼트. 우리 조정의 붕당은 임진왜란 이후에 생겨났으니 신하들이 각자 자신의 스승을 따르고 그 배운 바를 지키면서 서로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의리란 오직 하나일 뿐이다. 무릇 나의 신료여들은 나의 뜻을 받들어 충이라는 하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예전처럼 서로를 공격하며 아무개는 어느 당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나의 탕평하려는 큰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이니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12. 시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은 오로지 군주에게 있다. 출처 정조실록 즉위년 1777 3월 10일 및 8월 18일 기사 등을 재구성. Close quote. 사료 해설 및 정치적 의미. 의리의 주제자 선언. 이 사료에서 정조는 붕당 간의 시시비비 시휘를 가리고 의리를 밝히는 주체는 신하가 아니라 왕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조선 후기 내내 사대부 특히 산림가 주도해온 공론 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역의 기준. 정조에게 충은 붕당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생조의 정통성, 즉 아버지 사도세자 스타우스즈를 옹호하는 것이 충이었고 사도세자를 비난하거나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세력, 노론 벽파 등은 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왕권 강화. 결국 서의 의미는 탕평이라는 이름 아래 붕당 정치를 끝내고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켜 강력한 왕도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정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 문체반정, 문티반정, 왓덕펜패관. 문체반정은 문체를 바르게 되돌린다는 뜻으로 정조가 정치뿐 아니라 사상 문화의 영역에서도 왕이 기준임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정조는 당시 유행하던 새로운 신문체를 금지하고 고전적인 유교 경전의 문체, 고문체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법폐관은 정조가 비판한 신문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사료, 정조실록, 1792년 유는 및 1등록 르따루. 정조는 문체가 타락하면 사상이 타락하고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1792년, 정조 16년 문체를 바로잡으라는 강력한 교서를 내립니다. 오픈 쿼트.
요즘 선비들의 문장이 괴이하고 잡스럽다. 이는 패관잡기 뒷관잡지, 나 소품 문체에 빠져 성인의 도를 문장보다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른바 패관이란 본래 길거리의 소문이나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던 유래했다. 이런 잡스러운 글은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무너뜨린다. 이제부터 과거 시험에서 이런 문체를 쓰는 자는 모조리 불합격시킬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글재주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기강과 사상을 바로잡으려는 나의 깊은 뜻이다. 출처 정조실 62년 1월 12일 기사 및 관련 교서 제구스콧 사료 해설 및 관련 운동 패관의 의미 패는 피 곡식의 일종을 뜻하며 관과는 벼슬입니다. 즉 패관은 원래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낮은 관리를 뜻했으나 정조는 이 용어를 확장하여 정통 유교 경전이 아닌 모든 종류의 비공식적이고 잡스러운 글을 비난하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은 사실적이고 개성적인 산문, 청나라의 신문체, 심지어 민간의 소설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문체의 반증, 이 사료에서 보듯 정조는 패관, 문체를 괴이하고 잡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역과 동일시했습니다. 정치적 의도, 문체 반정은 단순한 문학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상 통제였습니다. 당시 패관 문체를 즐겨 쓰던 이들은 박지원, 박재가, 이덕무 등 북학파 실학자들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들의 자유분방하고 비판적인 사상이 정통 성리학의 권위와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즉 정조는 준론탕평으로 정치적 의리의 기준을 왕이 세우고 문체 반정으로 사상적 문화적 의리의 기준 역시 왕이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는 정조가 만천명 월주인 완천明月 주련원, 모든 하천을 비추는 달의 주인이라 자처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군주가 통제하려 했던 그의 강력한 컨체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국사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태종 정관 6년에 북방의 유목민들이 물리치고자 먼 곳에 오랑캐들이 조공을 바쳐 왔고 등등등 있는데 봉성의식을 하니까 이 봉성의식이 지금 시기가 맞지 않다 해서 거절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태종은 누구겠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시족지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태종을 얘기하는 거죠. 이세민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기획이 집권한 계기가 됐던 사건을 써보시오. 자, 당태종이 집권한 사건은 여러분은 현몽운의 변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자기 그 형하고 아우를 죽이고 아버지 유폐시킨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냐면 정권을 차지했던 것이 현몽운의 변이잖아요. 이 혐오구별 반응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과 이제 배경, 그 다음에 관련된 사료 내용, 예. 사건의 전개 과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기록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세민의 아버지 고조를 압박해서, 자기가 이제 왕위 이제 물려받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 유폐시키고,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통출했는데 이 시기를 정간의 치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왜 정간의 치 자체가 좀 이게 왜곡됐다. 왜냐면 이세민이 그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국사 어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다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국사 감수 제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이세민 기록 보면 다 사료를 보고 역사 기록하는 거 그 사관들 불려가지고 기록물 다 보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민의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가장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역사적 사료 자체가 좀 왜곡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니은이 책 영향을 서술해 볼까? 자, 여기 오공에 이게 뭘까요? 오공이 쓰면 이 오공부터 오공이 뭘 썼는지 아셔야 되겠죠. 정관존유라는 책을 썼어요. 신하와 황제 간에 그러니까 당태종과 신하 간에 문답을 이제 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당태종이 신하말을 잘 듣는 이상적인 유교적 이상적인 군주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게 정관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일단은 후대 학자들이 이제 후대 그 황제들이
예독하는 재앙의 교과서가 되었고 우리나라 왕도 그거 많이 읽었어요. 정관종료 관련된 내용을. 그다음에 태종이 그 농소 이씨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약간 저쪽 그 상동 쪽에 있는 귀족세력들보다 좀 낮게 평가받는 걸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시족지를 편찬하라고 했죠. 이때 이제 황제 중심의 어떤 가문 중심의 관료 중심의 시족지를 편찬하고 했는데 막상 시족지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보니까 이제 다 그 뭐냐면 저 상동 귀족들이 더 우위고 농소 이씨는 자기 집안은 3등밖에 안 돼요. 안 되겠다. 다시 이제 편찬을 하라고 해서 시족지를 개정한 책을 만드는데 이게 정간시족지야. 이 정간시족지. 예. 그래서 이 시족지하고 정간시족지의 원문은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다만 이제 그 당서, 신당서나 구당서의 내용에 그 내용이 있죠. 그래갖고 처음에 시족지를 편찬할 때는 자기가 3등을 이제 취급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 책을 이제 뭐냐면 불쾌감 느끼고 그 다시 편찬을 한 것이 뭐냐면 정간시족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어떤 그 상등기족 중심의 어떤 이런 기족, 가문 중심을 대북, 그러니까 그 당시 강론 집단이나 황실 중심으로 옮기려고 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그 가문의 지위를 요걸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디귿 관련 책을 다시 편찬한 책의 서명과 편찬 목적을 쓰시오. 그래서 정관시족지고 문벌귀족을 억누르고 집권적인 황제권을 확립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게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 예전, 예전 나왔던 경제 특구 관련된 있죠. 등속평 관련된 내용들. 최근에 이제 중국 근현대사 문제가 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현대사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요 중국 현대사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내봤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남순 강화 시기 때 이제 뭐냐면 했던 발표문이고, 여기는 이제 천안문 사건하고 관련된 거야. 천안 사건. 그러니까 육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천안문 민주화 라고 하는데 얘는 육사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육사 사건, 뭐 천안문 이런 것도 검색이 안 되죠. 중국 사이트에서는요. 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야. 요게. 자, 그럼 공통적으로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여기는 이제 뭐냐면 경제특구죠. 예전에 경제특구 관련돼 가지고 나왔죠. 그 경제특구 중에 뭐냐면 강동성에 있는 경제특구가 뭐냐. 선전, 주하의 뭐 이런 것도 이제 쓰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미대인 교과서의 그 밑에 주 5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이제 목적으로 설치한 특별 교육이고 강동성의 이제 선전, 주하이, 상토우, 포지선의 그 사먼 등이 네 곳 외에도 그 후에 이제 하이난섬도 이제 그 성우 승격되면서 여기도 경제 특구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난섬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동성 밑에 있는 큰 섬을 얘기해요. 우리나라 제주도와 이제 위치해 있는 섬이죠. 중국에서 이제 대만 외에도 제일 큰, 대만 외에 제일 큰 섬을 이제, 근데 하이난 섬이 하이난 성으로 이제 개편되고, 여기에 면세점을 이제 설치했어요. 면세점.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면세점이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이 중국인 되게 인기를 많았는데, 요즘엔 아예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따리 장수들이 저쪽 그 하이난 섬의 면세점에 많이 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인데, 자,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11기 3중전에 기획이 전개한 농촌 관련 개혁 관련 내용을 세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기획 나는 해가지고 있는데 마오쩌둥이죠. 마오쩌둥이 아니라 저기 누구야? 등소평이죠. 그 등소평에 이제 농촌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의중에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 등소평에 이제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자 보면 인민공사를 해체시키고 공사의 농지가 분할되어 개별 농민들에게 소유권이나 다음은 경작권이 돌아가고 개별 농가 책임하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농민의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거.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거죠. 소유권이나 다르면 경작권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북한이라든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 자본, 네, 생산 수단, 생산 도구의 시민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이 말은 뭐냐면 토지를 그 국가가 국유하고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이 원칙을 좀 유도리 있게 이제 운영이 됐죠. 그래가지고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경작권이나 용인권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용인권이라고 하는데 경작권도 거기 속하죠. 그래서 보통 이 70년 정도에 줘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70년은 이제 끝나면 국가가 환수하는 게 아니라 벌릴 법 없으면 또 세금 약간 내면 또 연장이 돼 70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유권하고 이제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유시장도 이제 뭐냐면 부활됐고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불하는 소규모 농촌 기업인 항진 기업이 생겨나서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산당이 지배한 체제지만 실제로는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나 뭐 여러 방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했죠. 그래서 중국의 특징이 뭐냐면 좀 그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지향을 하잖아요. 그 정치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자본주의에는 평등적인 어떤 생각이 좀 강한데 중국 애들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기업 운영 방식이나 그 일상생활 보면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야. 아니, 돈만 추구하는 진짜 자본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체질이 안 맞아요, 공산당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디귿 관련된 인물 쓰고, 그 다음에 기획이 니은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내걸었던 명물 쓰시오. 원래 이제 6.3 사건, 그러니까 이제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그 당시 이제 호요방의 사망 사건을 일어났잖아요. 예, 호요방이 그 당시 당내에서 민중들의 어떤 인기를 많이 끌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개혁개혁을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그 개혁도 같이 하자. 이때 정치 개혁은 뭐 일단 이제 서구식 어떤 민주화 개혁 이런 거 비슷한 이제 개혁을 하자 하니까 등수평한테 이제 뭐냐면 눈밖에 났죠. 예. 그래서 이제 유폐 생활하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이제 호요방이 죽으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천안문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이제 뭐냐면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고 천안문 이것이 천안문 민주화 사건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었던 거죠.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육사작전이 개시했다. 육사작전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중국의 육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천안문 그 민주화 운동을.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진압할 때 명분을 내었던 게 뭐냐면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정복시키고 서방층에 예속된 부르주아 공화국을 실현시키는 움직임을 통해서 진압한 거다. 근데 문제는 부르주아가 이미 됐지. 이제 그 중국은 이제 개혁개혁을 통해서 솔직히 자본주의가 됐잖아요. 근데 그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의 뭐냐면 지도를 부정해서는 안 돼. 그 지도를 중국 공산당 체제를 인정하고 그 지도하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복시키는 거다 하면서 진압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천안문 사건, 천안문 민주화 운동도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를 여기다가 좀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면 덩사업회 농촌개혁 내용이 있고요. 인민공사 해체와 항진개혁 같은 내용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1호 문건, 인민공사 공식 해체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경제 특구 관련돼서 그 당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호요방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육사 시위를 진압하는 그 관련된 내용도 있죠. 천안문 사태, 천안 민주화 사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요. 예, 요거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스캔을 좀 해보세요. 예, 좀 한번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예. 스톱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콘스탄트 공예와 그 당시 이제 그 위클리프 후스의 어떤 교회 비판 내용들, 후스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물어봤어요. 자, 다음은 이제 서양 중세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기역은 니은을 이단으로 선하고 그의 모든 저수를 금수로 지정한 바이다. 니은의 책들은 즉각 불태워하며 그 다음에 그의 시신도 그 신성한 땅에서 제거하도록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공예를 얘기해요. 기획의 개최 목적은 이제 한 거. 이건 콘스탄트 공예에서 이제 한 건데 콘스탄트 공예의 개최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교회 분열을 종식시켰고 교회 개혁을 도모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는 가 내용을 제외시키니까 이게 흡수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흡수가 아니라
위클프다. 위클프. 예. 위클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홉스나 위클프와 관련된 이제 그 이단들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했는데 그래서 콘스탄트 공의에서 이제 홉스를 이제 불려서 하역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위클프는 그 당시에 죽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위클프에 관련된 조치를 했는데 뭐 부관 참시라고 그래요. 예, 그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니은과 디귿이 인물의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뭐냐? 네, 니은 내용하고 여기 디귿이 이제 근데 여기 위클리프, 홉스인데 자 이들의 이제 공통적인 내용은 성설 기반의 신학을 강조했다. 그래서 위클리프 사상이 뒤에 이제 홉스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예, 이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홉스는 보헤미아 체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홉스 운동은 보헤미아 사람들 체코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는데 이게 이제 단지 종교개혁 운동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일종의 민족주의와 연결돼요. 예.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보헤미가. 그래서 이런 흡수 운동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흡수 전쟁이나 흡수 운동 같은 것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래서 다와 관련된 운동 명칭은 흡수 운동. 이 운동의 성격을 기술하려면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로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반봉건적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를 이제 잠깐 이제 좀 볼게요.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흡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가 좀 약간 잘못돼. 여기가 이쪽에 있는데 6번에 대한 주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예. 그래서 여기 서계에 있는 내용인데 좀 볼게요. 자, 1419년 흡수의 추종자들의 대대적인 반란이 발생했고 체코 농민군은 여러 번 황제의 기사군을 격파했다. 자, 이 흡수 운동은 1434년에 몽골파가 급진파를 제쳐놓고 보헤미아 카톨릭 기족과 타협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다. 자, 흡수 운동은 영국의 위클리프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선구로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반몽골적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됐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이렇게 있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관련된 사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밑에 콘스탄트 공의의 이제 고회 분열 종식 관련된 내용인데 그중에 콘스탄트 공의에서 공의 선언문이 있어요. 이걸 헤크상타라고 하는데 요 헤크상타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뭐냐면 어 교과서에도 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크상타라는 지명 그 명칭이 서계에도 있어요. 자 읽어보면 라틴어로 거기다 가로쳐 놓고 이제 헤크상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교회를 이제 선출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클파 후스의 공통된 거는 성설 기반이든 그 신앙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흡수가 사형 그 순교당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흡수가 순교하고 나서 보헤미안들이 이제 뭐냐면 그 흡수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라하 4개 조항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종교개혁 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성격도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콘스탄트 공예라든지 뭐 위클프 후스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콘스탄트 공예는 자주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제 그 챗GPT 학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 세 번째 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55번입니다. 네, 세 번째 인증번호 55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요청하신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전체 제시한 것입니다. 네, 제시해 주신 자료는 15세기 초 유럽의 100년 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이어
1. 워 콘스탄츠 공의회. 교회의 분열을 종식. 당시 가톨릭 교회는 아비뇽 유수 이후 로마와 아비뇽에 각각 교황이 들어서는 교회의 대분열 Great West Schism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피사 공의회 1409 이후에는 3명의 교황이 동시에 난립하는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의 제일 목표는 이 분열을 종식하고 하나의 교회를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사료 공의회 선언문. 헤크 상타 상타. 공의회는 교황들보다 공의회의 권위가 우위에 있다는 공의회주의를 선포하여 난립한 교황들을 폐위시킬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오픈 쿼트. 거룩한 콘스탄츠 시노드는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소집되었다. 이 공의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권한을 부여받았노라. 그러므로 교황의 지위를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이나 지위의 사람이라도 신앙 및 이 분열의 종식화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지체의 개혁에 관한 사안에 있어선 이 공의회의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만일 교황을 포함한 누군가가 이 거룩한 공의회의 명령이나 규율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합당한 속죄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교회의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다. 사료 해설 및 역사적 의미. 공의회 지상주의. 이 선언문은 교황 퀄리티보다 공의회의 권위가 더 높다고 선언한 가톨릭 역사상 매우 혁명적인 문서입니다. 분열의 종식. 이 선언문에 기초하여 공의회는 3명의 기존 교황, 요한 23세, 그레고리오 12세, 베네딕토 13세를 모두 폐위시키거나 사임시켰습니다. 통일된 교황 선출. 그리고 1417년 공의회는 새로운 단일 교황으로 마르티노 5세를 선출함으로써 40년간의 교회 대분열을 성공적으로 종식시켰습니다. 2. 위클리프와 더 후스.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공의회의 두 번째 목표는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이는 곧 위클리프와 후스가 제기한 이헤르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비판하며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말이 아닌 오직 성서만이 신앙의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사료 1. 존 위클리프의 성서의 진리에 관하여 Scripturae. 영국의 신학자 위클리프는 최초의 종교 개혁가로 불립니다. 그는 라틴어 성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Open quote. 성서 스크립처는 모든 진리의 근원이며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법알이다. 성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의 그 어떠한 전통이나 교령도 신자가 믿어야 할 의무가 없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벙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티아입니다. 오직 성서로 솔라 스크립처라. 이는 100년 뒤 루터가 외친 핵심 구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위클리프는 성서를 교황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교황권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사후의 단죄. 콘스탄츠 공의회는 이미 죽은 위클리프 1384년 사망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의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불태우고 강물에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요 사료 2. 얀후스의 최후 진술 1415년 7월 6일. 보헤미아 체코의 신학자 후스는 위클리프의 사상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교회의 타락과 면덜전스 판매를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황제 지기스므로부터 안전 통행권을 약속받고 콘스탄츠 공의회에 출석했으나 도착 직후 체포되었습니다. 공의회가 후스에게 그의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나는 오늘 이 거룩한 공의회 앞에 섰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오류를 그러나 만일 내가 성서로 막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양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설교했던 진리를 부정하느니 차라리 이단으로 정죄받고 기꺼이 화형의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Close quote. 슌겨. 후스는 이단자에게는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공의회의 논리 앞에 결국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서를 최종 권위로 내세우며 화형당했습니다. 전설.
그가 불길 속에서 지금 그대들은 후체코어로 거위라는 뜰을 불태우지만 100년 뒤에는 그대들이 태울 수 없는 백스왕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사람들은 훗날 이 백조가 마르틴 루터라고 믿었습니다. 후스 운동, 반봉건적 민족주의 운동. 후스의 처형 소식은 보헤미안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분노를 넘어 보헤미아를 지배하던 신성 로마 제국, 주로 독일인과 부패한 가톨릭 영주들에 대한 저항으로 즉각 번졌습니다. 주요 사료 프라의 4개 조항 4 Articles 1420년. 후스 운동, 후스 전쟁이 발발하자 후스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요구사항을 4개 조항으로 집약하여 선포했습니다. 이는 후스 운동의 공식적인 강령입니다. 오픈 쿼트. 왕국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서이 라틴어가 아닌 체코 자유롭게 설교될 것. 성찬 시 모든 신자에게 빵과 포도 주스를 모두 나누어 줄 것. 양종 성찬.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은 세속적인 재산과 부를 포기하고 복음적인 가난의 삶으로 돌아갈 것. 모든 치명적인 죄, 특히 공개적인 죄악, 성직매매 부덕은 신분에 관계없이 엄격히 처벌할 것. 사료 해설. 민족주의적 성격 1번, 자유로운 설교는 곧 체코어로 설교할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라틴어와 독일어를 앞세운 기존 지배 세력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적 성격 2번, 당시 가톨릭은 사제에게만 포도주 성배를 허용했습니다. 성배를 달라는 요구는 사제와 평신도의 차별을 없애라는 종교적 평등 요구였습니다. 후스파의 상징은 성배가 되었습니다. 반봉건적 성격 3번,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 포기 요구는 당시 최대의 봉건 영주였던 교회의 경제적 기반을 해체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미지의 각주 헉서 언급된 체코의 농민군이 황제의 기사군을 격파한 것처럼 이 운동은 봉건 영주에 맞선 농민들의 사회개혁 투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콘스탄츠 자, 공의회는 그래서 교회의 교육부를 분열 한번 좀 바꿔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제 좀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2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에서 그 교사 연수 자료이고, 요게 이제 나는 연수 후 교과협의 장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있는데요. 요 문제는 이제 기출 나왔던 걸 좀 약간 응용해가지고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자, 역사과 공통교육과정에서 역사가 구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기획교육과정은, 그러니까 여기 기억은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이야. 선택 중심. 그래서 선택 중심의 교육 과정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구성됐다. 그래서 공통 과목은 한국사 1, 2,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 나올 수 있죠. 일반 선택 과목이 뭐냐, 진로 선택 과목이 뭐냐, 그냥 융합 선택 과목이 뭐냐. 이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거 과목 명칭 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거 자체가 이제 또 키워드 돼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세계사 과목의 변화 해갖고 2015년 세계사 과목 내용하고 그 밑에 이제 2022년 개정 세계사 내용이 있어요. 예. 요걸 할 때 같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좀 맞춰놨어야 되는데 자, 하여튼 대충 보시고 자, 그 교과협의회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 교과협의회에서 이제 동아시아 역사 기행에서 공간 범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이제 동아시아사도 이제 범주를 놓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융합 선택 과목으로서 역사로 탐구한 현대 세계 과목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역량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인가? 이게 제가 이제 2개 과목 교과서가 전 2개인 줄 알았더니 요번에 내려와서 한번 그 선택하는 거 그 책이 왔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6개 교과 출판사에서 냈더라고요. 언제 또 2개에서 6개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교과서 내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겨울방학 때 한번 쭉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이제 다운받아갖고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거 학기 중에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인가 그때 한번 좀 봤는데 올라온 게 거의 없어. 아마 여름방학이 좀 짧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제 교사들이 시간이 좀 남는 게 겨울방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지도서는지 그 교사용 교과서가 많이 안 올라왔어요. 예전에 이제 올린 거 외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스캔해가지고, 내년 1월 달인가 2월 달에 그 뭐냐면 쭉 한번 스캔해서, 아니, 그러니까 둘러본 다음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들어 있고요. 그럼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선택 중심 이렇게 들어가고, 자, A와 B의 정근대에서 공통적인 내용 조직 방식의 장점을 한 가지 기술하시오. 대개 보면 이제 그 세계사에서는 정근대적 방법이 그런 이제 뭐냐면 문화권적 내용 조직 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알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거시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특성과 보편성을 이제 파악한다. 그 역사의 사고를 신장하는데 있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은 그 전 시간에, 전 모의고사에 또 냈죠. 문화권 내용. 그래갖고, 이게 문화권이 이제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요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그말 그대로 이제 지문을 살리면서도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문화권밖에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중복된 측면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써보시오. 자, 공간적 범위는 이렇게 디귿의 지역 연관성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예,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이제 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 아실 테고, 요게 이제 지역 연관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익히라고 하면 냈어요. 예.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가면 역사와 탐구하는 현대세계가 육성하는 영향은 뭐냐. 자, 요거 내용을 이제 보면 현대 세계의 과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다음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에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시 역량 내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역량 내용은 역량 내용이라고 써야 되냐. 예, 그래야지 좀 약간 제가 원하는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도 이제 역교동 관련된 문제인데, 사이토의 이론 있죠? 사이토의 이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사이토의 이론은 삐아제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 단계로 이렇게 나가서 했잖아요. 강고의식, 변천의식, 뭐,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식 등등, 역사발전의식 등등등 있잖아요. 있는데 이 단계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한번 문제 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의식의 유형과 발달과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자, 1번 학자의 사이트의 역사의식 발달 이론은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역사 교육을 적용한 것이다. 학생의 역사 이해가 나이에 따라서 단순한 사실 인식에서 변천, 인과관계. 자, 니은과 디귿은 이제 뭐 들어가냐? 자, 니은의 단계는 시대구조 의식.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뭐냐면 변천 과정, 역사 발전 의식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순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 관련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연령명, 학생들 인식 변화 해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인식 변화를 쭉 이제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 사이트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건 좀 외워 두시는 게 낫겠죠? 이걸 좀 보면, 자,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현재 발달 수준이나 연령 단계 발달 경향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두 번째로는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심의나 조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역사의식과 역사 사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형하여 병렬적으로 사용했으며 양자의 관계나 언어 한쪽의 다른 한쪽의 이행이나 발달 요구를 고치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 교육 활동에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역사적 인과관계, 시대구조, 발전 등 법칙적인 인식과 관련된 논리적 추상적 발달 문제를 접근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에 남색책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명칭 아까처럼 얘기했죠. 뭐 시대구조의식, 역사발전의식, 그 다음에 변천의식의 유형 특징은 뭐 변천 발달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사이트의 역사의식의 발달 단계 그 순서 적으라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순서의 명칭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01년 문제인가 한참 됐지만
나올 가능성 좀 있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문제를 예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 한번 이제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양 현대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르바초프의 개혁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 정도 나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다음은 서양 현대사에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냐면 개혁을 의미한 페러스트라이카죠. 예, 요거. 그래서 그 명칭 쓰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르바초프의 이제 의 연설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독일 통일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에 독일 통일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약간 이게 좀 줄친다고 했는데 줄 안 쳐놨네. 예. 여기죠, 여기 디귿 하고 요것도 좀 제가 고쳐놓을게요. 이게 비슷하게 그랬었는데 좀 고쳐놓고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획의 용어는 페러스트로이카. 그 다음에 니은 고르바초프의 집권 시기 때 정치 개혁을 한 가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복수 정당제를 도입했고 공산당과 소비에트를 분리시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뭐냐면 이제 그 국가와 당을 분리시켰다는 거야. 보통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나 뭐 베트남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이나 이거는 공산당하고 국가를 일치시켰잖아요. 당이 곧 국가잖아요. 근데 국가하고 당을 이렇게 분리시켰다. 이만이고 이 말은 이제 복수 정당이라고 국가란 정당 안에 당이 일치된 게 아니라 여러 정당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이 소련 공산당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대통령제를 도입을 했다. 개혁하려면 이제 강력한 이제 어떤 대통령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디귿의 계기가 된 사건을 동독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서술해 보시오. 독일 통일의 트리거를 이은 사건이 뭐냐? 동독에서 발표한 통행 자유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때 베르링 장벽이 붕괴되었다.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그 동독에 발표한 그 그 뭐죠? 하여튼 그 발표한 사람이 잘못 착각해갖고 잘못 얘기한 거야.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배에 들어가서 막 넘어가기 시작하고 근데 이미 이게 잘못된 걸 이제 나중에 수정하려고 해도 이미 때가 놓친 거죠. 이미 이제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고 다 베르린 장벽 넘어가고 이제 했던 건데 자 이런 계기로 베르린 장벽이 붕괴됐다. 그래서 이게 우연적인 이제 말실수에 불과했는데 이게 이제 통일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디귿에 영향을 준 기획의 외교 정책 방향, 독일 통일에 영향을 줬던 외교 정책 방향 내용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자유하게 동유럽의 어떤 자유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요걸 제가 외교 정책 관련된 내용을 안 적어놨네요. 예. 나중에 좀 적었겠습니다. 여기 외교 정책 방향이 있는데 제 답을 추가를 안 해놨어. 네, 요거 그래서 동유럽의 국가들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군요. 자, 일단은 이제 잠깐 여기 이제 좀 보고 요 관련된 사료들을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페르사 개혁 관련된 내용이고 요게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이제 그 내용들 이렇게 사료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개혁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하고 국가 조직, 소비에트 조직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이건 복수 정당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통행 자유화 발표 내용은 고르바초프 개혁에 영향해서 동독 정부가 제한된 여행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그 치명적인 실수를 발생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허용했다는데 즉시 지금 당장 넘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거야, 말 실수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시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국경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베르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수정하려고 해도 이미 이제 안 되죠. 사람들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여기 보면
그 내용 중에 아까 이제 물어보던데 답을 제가 안 추가한 거 있잖아. 잠깐만요. 요걸 여기다 좀 해보겠습니다. 외교 정책. 근데 음, 이게 이제 적어놓으려다가 안 적어놨네, 이 답을. 제가 나중에 수정하고 나서 추가해 줄게요. 예, 잠깐만요. 제가 답안을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책 방향은 기존의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나트로 독트리,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신사고 외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는 그 각각의 이제 동유럽의 국가의 어떤 주권을 개별 주권을 인정해주겠다, 존중해주겠다 그 말이고. 그래서 자신만의 길을 이제 간 정치 사회적 구조를 스스로 결정해주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브레이즈 독도이처럼 이렇게 간섭질을 안 하겠다.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기기 위해서 이제 브레즈너 F 독도를 폐기한 제한 주권론이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국가도 사회주의체를 위협하는 반동 세력이 등장하면 모든 사회주의국가가 이 공동에서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체코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이 시너트러 독트린, 그러니까 신사고 외교 관련된 내용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개별 국가들의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 통일의 문을 연 그 고르바초프의 외교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된 답안을 제가 다시 이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신간회. 예, 신간회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죠.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단체에 관련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최근 본회의의 근본적인 정신이 비탈주의 무시하고, 멋대로 합법운동을 방향을 바꾸려는 민족적 개량주의 시도는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이 같은 불순한 길을 걷고 있는 본회의를 억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있는데 요게 이제 본회의는 신간회죠. 예, 신간회. 그래서 요때 이제 신간을 해소하겠다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발언 내용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경기도 경찰부 치안 사항인데 아마 이제 그 신간회 내부에 뿌락치를 이제 심어놔 가지고 요게 이제 나중에 보고한 내용에 이제 여기다 적어놓은 것 같아. 예, 보고한 내용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해소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기업 관련 단체 의의를 한 가지로 쓰시오. 신간의 의의,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국내에서 조직된 한일 운동단체 중에 가장 규모가 컸으며 민중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은 합법적 사회운동단체였다.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의 차이를 넘어 민주화 협동전선을 결성하였다. 요거 시험 문제 예제 한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들어갈 이제 내용은 해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이제 원문 내용이기 때문에 해소라고 쓰면 돼요. 그 당시에 썼던 근데 보통 이제 사료가 나오고 그 밑에 용어를 쓰시고 할 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용어는 쓰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용어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용어는 해소인데 해소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게 해체가 아니라, 다른 운동 형태의 발전을 의미한다. 변진법적 발전을 의미한다는데, 실제로 이제 해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신간의 해소할 때, 이런 정치적 비난을 좀 피해보고자 사회주의자들이 썼던 용어가 해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얘기 보면 좀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까보면 별거 없는 내용인데, 되게 그걸 돌려서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니은을 하게 된 대의적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이제
본의 신간회가 이제 해소된 배경, 대외적 배경을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결렬됐고, 코민테르 및 민족주의자들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침을 변경했다. 이제 독립해서 나가라. 뭐 그런 내용, 12월 태제 같은 것들이 그 주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사료가 이제 그 밑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에 신간의 창립의 의, 민족협동전선의 의미가 있다. 자화합작 민족협동전선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정오의 선언은 아까 이제 뭐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해소 결의문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해소 관련된 결의문이 있으니까 이제 참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뭐냐면 A형 문제를 풀어봤고요. 예, 좀 쉬었다가 B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